아까 2장에 고양이는 봄이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김어옥 시인의 봄은 간다를 볼게요. 김어옥 시인은 1896년 6.25 전쟁 때 납북돼서 평안도 정주예요. 정주, 평안북도의 정주는 나중에 이제 소설할 때 많은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 건데 많은 우리 독립투쟁의 장소이고 그리고 오산학교도 많이 얘기할 거예요. 소설할 때. 오산학교에 부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소월 선생님을 지도하셨는데 나이가 6년 차이인데 선생님이신 거죠. 김어옥 선생님이 선생님이시고 그래서 이 시에서 중요한 거는 봄과 밤의 이미지가 좋은 데서 나오는 걸 볼 건데 밤이 도다 해요. 밤인데 봄이다. 밤만도 어설픈데 봄만도 생각인데 날은 빠르다. 봄은 간다. 깊은 생각은 아득이는데 저 바람에 새가 슬피 운다. 저 바람에 새가 슬피 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가 내가 감정이 울고 있으니까 새도 우는 거라고 표현하는 감정이입이 되고 있죠. 검은 내 떠돈다. 종소리가 비낀다. 종소리 비낀다. 이런 표현들 좀 더 다시 한번 볼 건데 말도 없는 밤의 서름, 소리 없는 봄의 가슴, 꽃은 떨어진다. 님은 탄식한다. 그런데 이 시에서 느껴지는 그 이미지들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데 좀 딱 꽃은 떨어진다, 님은 탄식한다. 이 시인이 여기에 어떤 장치를 주었는지 이게 어렵게 나오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각 연의 이미지가 이제 대꾸로 이루어지고 있고 봄과 밤의 이미지가 대꾸로 이루어져 있고요. 밤과 봄이 구체적인 이미지를 이루면서 시상은 계속 전개해 가고 있고 화무 11홍 이게 한 번 성한 것은 얼마 못 가서 뭐 떨어진다 그런 말에 쇠한다 라는 뜻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꽃은 떨어진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새가 슬피 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국 동안 시험이 나왔던 건데 제가 말씀드린 님은 탄식한다야. 여기서 보면 갑자기 밤과 봄의 이미지를 계속 시상을 전개해 가다가 깊은 생각에 시적하자는 내 마음을 투사해서 운다고 했고 그런데 거기에는 검은 데가 떠돌고 종소리가 비끼고 있고 서러워. 밤이 너무 서럽고 소리 없는 내 그 봄의 가슴 하면서 꽃이 떨어지는데 님은 탄식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 시가 주는 탄식한다를 자세히 볼 건데 우선 시어를 조금 볼게요. 아득이는데 아까 아득이는데 아득하다 라는 형용사의 어간 아득하다. 형용사의 어간이 동사에 는데가 붙여서 만든 조어예요. 그래서 형용사를 지금 동사처럼 활용하고 있는 거고 사용하고 있는 거고 아득이다. 그런 말은 어떤 기억이 흐릿한 거 상념의 깊이를 표현할 때 아득이다 라고 쓰죠. 검은 데가 떠돈다. 검은 데는 이제 뭐가 탈 때 검은 연기 아까 연기가 참 푸른 연기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검은 연기로 화자에 약간 상념이 들어가 있어요. 몽롱한 상태, 아득이다라는 몽롱함, 흐릿함의 상태를 검은 연기라고 표현을 하면서 종소리가 비낀다라고 하는데 종소리가 비끼는 거 그거는 뭐 동소리가 비껴 울린다라는 비스듬히 기울어진 이미지가 연상되게 하기 위해서 비낀다 라고 하고 흐릿함, 몽롱함에 계속 연결이 돼요. 지금 이 아득하다, 검은 데가 떠도는고 종소리 비끼는 것 이것도 아까 번역 과정에 생긴 거라고 합니다. 비낀다 이것도 김어옥은 많은 번역을 했어요. 번안을 한 분의 대표적인 분이고 김어옥의 다른 시와 이상화 등 다른 시인들의 시에서도 이런 번역의 과정에 생기는 현상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거 꽃은 떨어진다, 님은 탄식한다 이 표현에서 아까 화무 11홍 의미는 받고 의미의 상관성을 이 시와 연결해서 볼 건데 관조적으로 꽃은 떨어지는데 님은 탄식한다 라고 보면은 이제 관조적으로 이 화자는 보고 있어요. 봄과 밤 침묵의 이미지가 연결되면서
상뇨에 빠진 주체를 화자가 아니라 님은 탄식한다고 합니다. 님은 탄식. 계속 나오면서 탄식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많은 시에서 보면은 그 다른 사람의 대상이 나오는데 결국은 시적 화자의 또 다른 나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다른 시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화자가 그님이 탄식하는 것을 거리를 두고 보는 것을 제시하는 장치예요. 님은 또 다른 나의 화자하고 나의 자인데 왜 이렇게 탄식한다. 시적 자가 탄식하는 것처럼 해도 되는 걸 갑자기 또 다른 대상이 누가 있는 것처럼 님은 탄식한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장치는 시인의 목소리가 이제 제1, 2, 3의 목소리라고 해서 이게 처음에 대부분의 서정시는 우리가 내면적인 독백을 들려주죠. 서정시의 특징이 독백, 내면의 서정적인 자아의 내면을 드러내는 독백을 들려주듯이 하고 또 다른 목소리 들려주는 거는 이야기하는 식으로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시인이 아닌 또 제3자가 들려주는 식으로 극시 형태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제1 목소리를 마지막에 제3의 목소리처럼 님은 탄식한다 라고 다른 대상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해요. 시인은 자신이 아니라 님이 탄식하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또 다른 나의 자아가 존재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이유는 객관화시키는 내 감정을 좀 더 객관화시키기 위한 장치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서술용을 나온다면 다 쓰셔야 되고 객관화하는 장치가 님은 탄식한다에 주는 이유는 님은 탄식한다가 주는 장치가 객관화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 객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군가의 제3에 있는 것처럼 존재하지만 결국은 시적자의 또 다른 자아라는 거. 그것 때문에 이 시를 갖고 왔고 이런 시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시가 많아요. 이런 걸 물어보는 시험이 또 어렵게도 나오지만 우리는 이제 소금바다로 가다에서도 파악할 수 있었고 여기서도 그렇고 좀 더 감추어져서 보이는 시도 확인을 앞으로 할 거고 이런 장치의 효과는 평면적인 감정의 서술을 끌어올려서 시적 완결성을 주겠다라는 정확한 이유고 독자들은 이 님이 누구지?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시인이 이 님을 관조하면서 묘사하는 장면을 상상하게 하는 거죠. 의문을 갖게 되면서 그게 이 님은 탄식한다의 효과예요. 그래서 임은 타인이기보다는 화자의 내면적 자아고 자신에게 말하고 듣는 방식에 나에게 또 나의 또 다른 자아에게 내면의 목소리를 깊숙하게 반향하는 장치가 되어서 독자들의 정서적 감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게 장치 효과의 자세한 설명이겠죠. 화자가 스스로를 관조하는 것으로 내면을 들여다볼 때의 내밀함, 제1 목소리를 갖는 고백적 진술보다 더 강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자아를 내세워서 하는 효과가 님은 탄식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는 내용보다는 그 장치적 효과가 중요한 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고 또 이번 시험은 계속 이 작품에 들어져 있는 시론과 문학적 용어가 있어요. 여기서는 또 유치원의 뜨거운 노래는 땅에 묻는다. 난 이 시도 상당히 이 제목 자체가 상당히 저 되게 좋았는데 노래를 땅에 묻는데요. 근데 이때 말하는 뜨거운 노래는 무엇일까? 노래는 그럼 무엇일까를 보는 건데 노래는 시의 산문정신이에요. 왜? 이 시를 노래라고 부르는 의미에 대해서 서술하라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데 이때 노래는 시의 산문정신이에요. 시는 개인의 내밀한 정서를 드러내는 양식인데 거기에 현실의 그 문제를 넣기 위해서는 시로 가기에는 너무 형식적으로 짧은 거야. 그래서 장시로 가고 여러 가지 이제 산문시로 가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서사, 산문의 서사적의 큰 본질적인 의미는 갈등이라고 했고, 이 갈등은 현실에서 빚어지는 것을 비춰 보이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시는 이 장치를 녹아내기에 형식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시가 산문 정신을 갖기 위해서 노래라고 표현하는 거고, 유치한의 뜨거운 노래 땅에 묻는다 해서 다른 각도로 시험에 나온다 한다면 이 노래라고 부른 의미에 대해서 쓰라고 합니다. 그러고 하면은 사회적 기능을 하고 싶은 거예요. 현실적 인식적 태도를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 시에서. 이 노래는 무엇일까? 유치원이 말하고 싶은 이 노래는 무엇일까? 8년도에서 67년도 사셨던 분이에요. 우리의 그런 힘든 상황을 다 겪으신 분이시죠. 청말하고 많이 하고, 이분의 시의 주적 테마는 고독이에요. 고독. 유치원 하면 고독이 수식어가 딱 붙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다 소외, 절망, 고독을 많이 봤는데, 소설은 현실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단형 서정시, 이거는 어려워요, 형식적으로. 그래서 노래를 지향하거나 시가 서사적 기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70년대 우리 시에 이제 시 문학사를 다시 문학사 진행하면서 심화할 때 다시 말할 건데, 자꾸만 이렇게 장시로 가요. 서사적 기능을 넣어가지고 가는 분위기로 계속 갑니다. 서사시로 가거나 장시로 가거나 단편 서사시의 분위기로 가요. 70년대 그 우리 시 분위기가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우선 이 단영시가 갖는 단조로움, 단편성을 넘어서서 사회적 발언, 사회적 현실 인식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사회가 혼란하고 역사가 소용돌이 치는 격동기에 서사시나 장시가 활발히 씌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국적 역사 특성상 70년대부터 80년대 초에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서사시, 장시, 단편 서사시를 쓰시는 작가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예요, 시인들이. 그래서 일제 강점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문학의, 한국 역사의 특징이 일제 강점기와 민주주의 가기 위한 거기에 많은 격동기가 있었잖아요. 김동환의 국경의 밤, 이 말을 비롯한 카프게의 시인이 보여준 단편 서사시, 그다음에 신동엽의 금강, 70년대 이후 활발히 전개돼요. 이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런 서사시, 장시, 단편 서사시가, 심경림의 남한강, 고운의 백두산 등은 60년, 70년대 우리 시의 산문 정신을 지향하는 거로 갑니다. 그래서 이때 60년대에서부터 70년대, 80년대 우리 격동기를 다 포함해서 80년대까지 이런 형식의 서사시, 장시, 단편 서사시가 왜 써지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밝혀라 하면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가 노래를 지향한다는 것은 시의 교술적 기능, 교술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한테 가사라는 장르가 있는데, 시가 그 기능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내가 현실 인식한 거를 예언자 기능을 하는 거야. 시의 노래화는 시대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인의 선지자적 자세, 현실 인식적 태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에서 별을 3개 놨는데, 아까 노래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본다 했으면 그 노래는 우리가 말하는 음악, 리듬이 아니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시의 현실성의 확보예요. 현실 인식의 태도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무슨 발언을 하고 싶은 거야. 노래는 긴 시가 갖는 시대 정신의 중요해요. 시대 정신의 극대화예요. 이 노래는 간단히 간단 기입형이면 노래는 장시가 갖는 시대 정신의 극대화를 시킨 거고, 참여적 현실 참여를 하고 싶은 거야. 경향을 돋보이기 위한 시들이 노래와 장시를 지향하는 이유는 시의 산문 정신을 넣기 위해서예요.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아까 뜨거운 노래는 땅에 묻는다 해서 시인의 노래가 뜨거운 노래가 되는 이유는, 그래서 땅에 묻고 싶은 거는 거짓을 은폐하면서 거짓된 삶을 위해서 영혼을 파는 자들의 외침, 혼란한 소용돌이, 민주주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싸우는 이들과 민주주의를 못하게 하려는 그 권력자들의 그런 모습, 그런 거를 묻는 거예요. 우리 먼저 시에서도
손목 날라갔을 손목 이렇게 잘린 거기에 흰 손들 늘 묶고 해서 나중에 노동자의 막노의 시여서 노동자의 평화, 공평한 시대를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걸 묻는 건데 노래를 앙상한 가지만이 남아있는 겨울 숲의 나무가 주는 이미지 좀 이따가 전문을 볼 건데 적막한 공허, 고독의 상징이에요. 고독을 계속 말하고 있고 왜 고독한지는 현실에서 진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진실을 부르는 목소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한 거고 그 노래를 땅속에 묻는 거예요. 근데 언땅에 물어요. 얼어있는 땅. 언땅에 묻는 노래는 근데 뜨거워. 자신의 목숨과 바꾼 노래이기 때문에 뜨거운 거예요. 그 진실을, 은폐하는 진실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시대가 있었죠. 우리 격동기, 우리 시대에. 언땅에 묻는 행위는 이 같은 시인의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언땅에 묻는 행위. 행위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고, 시험에서. 구호. 어떤 민주주의를 향한 발언이 아니라 일시적인 어떤 구호, 헛된 울림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뜨거운 노래를 땅에 묻는 행위는 대조적이고 하지만 시인의 의지를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언땅은 노래가 뜨거울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조건이에요. 언땅에 내 뜨거운 노래를 묻는 거야. 현실적인 조건은 얼어있는 땅이야. 정말 무엇을 심어도 다 피어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얼어있는 땅에 내 뜨거운 노래, 내 의지가 담긴 노래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거고 겨울의 숲으로 오니 그렇게 요조턴 빛깔도 요조턴은 요조하다의 변형이고 부녀자의 행실이 아리따고 얌전하다는 데에서 나온 거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숲이니까 아름답고 조화로운 숲의 빛을 요조턴이라고 하고 있고 겨울 숲이니까 그 요톤 빛깔도 이제 없어지겠죠. 설레이던 몸짓들도 깐그리 거두어간 기술사의 모자라고 하고 있어요. 기술사는 기술이 능란한 사람이죠. 잎과 꽃으로 무성하던 숲이 겨울이 돼가지고 가져간 거를 마술사의 기술사로 표현한 거고, 마술사의 기술을 표현한 거고, 묻 구호와 빈 찬양의 헛한 울림을 우리 신동엽의 껍데기 가라. 신동엽은 저 대표 시인데 이런 위선을 거기서 껍데기를 표현했고 여기에 비추어서 유치원이 말하는 그 노래는 알맹이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비교해서 쉽게 나온다면 비교해서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일 수 있고요. 전문을 볼게요. 유치원의 뜨거운 노래는 땅에 묻는다. 고독은 욕되지 않으다. 견디는 이의 값진 영광. 겨울숲으로 오니 그렇게 요조던 빛깔도 설레이던 몸짓들도 깡그리 거두어간 기술사의 모자. 앙상한 공허만이 먼 한천 끝까지 있어 차라리 마음 고독한 자의 거닐기에 좋아라. 역설적인 표현이죠. 진실로 참되고 오름이 죽어지고 숨어야 하는 이 계절, 지금 현실. 나의 뜨거운 노래는 여기 언 땅에 깊이 묻으리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름은 나의 노래, 목숨보다 귀하고 높은 것, 나의 노래가 그렇게 내가 추구하는 그 이상이 나의 목숨보다 높은 것. 마침내 비굴한 목숨은 눈을 에이고 땅바닥 오겐 무쇠 연자를 돌릴지라도 나의 노래는, 나의 의지는 비도를 치료하기에 아끼지는 않으리. 들어오라. 이 거짓의 거리에서 숨결쳐 오는 묻 구호와 빈 찬양의 헛한 울림을 그 상황, 언땅의 상황, 모두가 영혼을 팔아 예복을 입고 소리 맞춰 목청 뽑을지라도 여기 진실은 고독히 뜨거운 노래는 땅에 묻는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하온의 나를 볼 건데 여기에서도 또 이제 우리가 심화 이론된 그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시 자체의 내용보다는 그 용어가 중요한데 한하온 분은 그 피부에 있는 그 병이 있는데 그 병 생각 안 나는데 그 피가 뭉그러지는 나병 그런 환자였어요. 네, 그분인데 그래서
이 시가 주는 의미가 또 있지만, 이제 우리는 그걸 파악하기보다는, 이제 여기 이제 시이론의 그 심화를 볼 건데,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정말로 아니올시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를 지금 반복하다가 또 정말 아니다라고 반복하는 이 효과를 볼 건데, 사람이 아니올시다, 짐승이 아니올시다,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잘못 도단한 버섯이올시다, 버섯이올시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버섯이 주는, 대상이 주는 이미지가 어떤 건지 확인할 거고, 다만 버섯처럼 어쩔 수 없는, 정말로 어쩔 수 없는 목숨이올시다. 그냥 여기서 봤을 때 버섯이 주는 의미가 긍정적이지 않는다는, 이 시적 화자가 버섯을 대상으로 내세운 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거를 여기서 지금 확인이 가능한데, 억겁을 두고 나눠도 그래도 남을 벌이올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어떤 문학적 용어가 중요하게 나오냐면, 우선 버섯은 대체로 다른 시에서는 좀 뭔가 공생하는 의미, 좀 더 자생적으로 뭔가 줄 수 있는 좋은 의미로 되는데, 여기서는 이 시에서 버섯은 하늘과 땅 사이에 마구 자라난 유해한 존재로 표현이 돼요. 독립성, 개체성, 인격성이 제기된 존재로 부각을 하는데, 긍정적이지 않는 의미로 가고 있는데, 사람이 아니다, 짐승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길 원한다라는 말에 그 강조어법을 두면서 부정어법이 평면적으로 나열되는 것, 그 다음에 부정과 부정의 나열, 부정의 또 반복적 제시가 강한 긍정의 효과를 주는 거를 이 시는 시의 제도 장치로 그걸 넣는데, 부정은 일종의 금기여서 부정을 말하거나 행할 때 그것은 내면의 강한 충동을 이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의 순환 어법이 갖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계속 부정을 나열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면의 강한 충동을 이끌기 위해서, 아니면 긍정의 순환 어법이 갖는 한계를 넘기 위해서 부정을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가. 우리 나중에 이 미궁이라는 소설도 나중에 볼 건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테세우스의 신화를 보면, 이제 테세우스가 미궁에 들어가 괴물을 물리치고 이러는 미노타우로스라는 괴물 있는데, 표면적인 서술이고 그것은 이제 상징적 해석이 다양하게 가는데, 괴물, 인간, 이 인간적 고뇌는 문학에 많은 테마가 돼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미궁에 관하여라고 하면서 소설 자체의 이제 제목인데, 그걸 보면 다시 한번 볼 건데, 여기서 자꾸 아까 짐승이 아니다, 짐승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문학의 테마를 말할 때 이 미노타우로스에 불리는 괴물을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걸로 많이 가져와요. 아까 우리가 작품할 때마다 어디를 인용해 오는 것, 서구의 어떤 거를 가져오는 것, 이런 걸 잠깐 봤는데, 여기서는 요게 그 문학의 테마가 되는 괴물, 인간의 테마, 이 미궁이라는 들어간 괴물, 미노타우로스에 가져오는 그 테마를 가져오는 건데, 인간의 다의적인 측면, 복합적인 욕망, 이 미노타우로스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거죠. 욕망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 문학의 테마로 가져오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의미를 가져오는 거. 그리고 이 시에서 중요한 거는 아까 부정과 부정의 나열, 부정의 반복적 제시, 그게 강한 긍정의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거. 그거는 내면의 강한 충동을 이끌어 주는 거고, 긍정으로 나열하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김기림의 못을 볼게요. 김기림 시하면 우리가 많은 시를 볼 수 있고, 좀 더 자세히 해놨는데, 이 못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바다 나비, 뭐 여러 가지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못이 갖고 있는 이중적인 이미지를 볼 건데, 우선 전문을 읽고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 못이 갖고 있는 이중적인 그 이미지가 뭔지 볼게요. 모든 빛나는 것, 저 아롱진 것을 빨아버리고, 못은 아닌 밤중 지친 동자처럼 눈을 감았다. 못은 숲풀 한복판에 뱀처럼 서렸다. 묻 호화로운 것, 찬란한 것을 녹여 삼키고 스스로 제 침묵에 놀라 소름친다. 민모를 맑음에 저도 몰래 으슬거린다.
휩쓰는 어둠 속에서 날처럼 흘김은 빛과 빛깔이 녹아 엉키다 못해 식은 때문이다. 바람에 금이 가고 빛발에 뚫렸다가도 상한 곳 하나 없이 먼동을 바라본다. 김기림 시들 보면은 많은 연구자들이 어려워도 하고 또 많은 해석이 다양하게 가고 있는데 이 시 자체에서 주는 못 자체에서도 보면은 두 가지의 이미지를 이렇게 같이 가져왔어요. 그 두 가지의 이미지가 혹시 떠오르세요? 어렵죠? 네. 상당히 어려워하는 시인데 우선 시어를 잠깐 볼게요. 스스로 제 침묵에 놀라 소름친다. 민모를 맑음에 저도 몰래 으슬거린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번을 반복해서 보아야 되는 김기림 씨는 그래요. 바다 나비에 대해서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자들이 내놓는 것들 보면은 물론 공통적인 요소도 있지만 다른 해석이 상당히 많아요. 그만큼 다양한 해석이 김기림 씨에는 담겨져 있어요. 우선 스스로 제 침묵에 놀라 소름친다. 민모를 맑음에 저도 몰래 으슬거린다. 왠지 민모를 맑음하니까 연못에 있는 못 같은 생각이 혹시 드나요? 네. 침묵의 절대적 경지는 외침이나 절규가 주는 효과보다 내적으로 엄숙함, 그쵸? 막 뭔가 하는 것보다 엄숙함, 장엄함을 갖는데 역사에 대한 시선의 이면이고 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 스스로 증언하고 있는 거고 민모를 맑음은 못의 순결성, 연못에 진흙이 이렇게 살짝 고여있는 연못에 있는 그 맑은 못을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 못의 순결성, 진정성이 생명을 띠고 있으므로 으슬거린다. 못은 바다처럼 흐르는 게 아닌데 거기에 순결성, 진정성, 생명력을 띠고 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침묵, 고여있는 그거에 그 침묵에 뭔가 생명력을 넣어가지고 스스로 그 맑음, 순결성에 으슬거리는 거예요. 멈춰있는 게 아니라 이 표현이 영원한 생명력을 지닌 못의 존재가 느껴지도록 하기 위한 표현이라 합니다. 상당히 많은 우리 앞서 봤던 상상력을 동원해서 김기림 씨를 보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요. 네. 그리고 휩쓰는 어둠 속에서 날처럼 흘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 못, 또 그것이 연상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어둠 속에서 날처럼 흘김, 빛과 빛깔이 녹아 엉키다 못해 식은 때문이다. 그래서 그 연상을 지금 못의 날카로운 연상을 하면서 결국은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 연못의 진흙 속에 그 현실이 갖고 있는 그 진흙 같은 거기에 살짝 고여있는 맑은 연못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이미지인데 차갑고 날카롭게 냉각된 식은 이미지에서 예리하고 날카로운 시선을 버리지 않는 예언자적인 시선이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면은 그런 연상되는 거는 그 못으로 연상되게끔 못이라는 어휘에 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펼쳐지는 환상적 이미지는 아까 말했던 연못 같은 못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지금 침묵된 거기에 맑은 나의 바라는 생명력, 그 현실의 역사에 바라고 싶은 추구, 이상 그런 것들이 지금 살짝 들어와 있는 그런 거를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바람에 금이 가고 빛발에 뚫렸다가도 상한 곳 하나 없이 먼동을 바라본다. 여기 보면 지금 바람에 금이 가고 빛발에 뚫렸다가도 상한 곳 하나 없이 먼동을 바라본다 해서 여기서도 보면은 시상이 이렇게 전개되는 거에서 이 먼동을 바라보는 시적 화자는 전망에 대해서 물어봐요. 이 전망이 지금 어떤지, 절망적인지, 낙관적인지. 우리가 항상 절망으로 가다가 뱃머리를 돌리든 생각을 돌리든 무언가에 의해서 시적 화자의 정서가 바뀌고 있는데 지금 상한 곳 하나도 없는 먼동을 바라보는 그 행위에서 보이는 건 지금 현실은 바람에 금도 가고 빛발에 뚫리기도 하지만
상한 곳 하나 없는 먼동을 바라보는 시적 화자가 보는 전망은 낙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시예요. 모세의 예리한 이미지, 이를 시인은, 시적 화자는 떠올리면서 실제 표현하는 이미지는 연못의 이미지를 갖고 온다는 거. 그래서 이미지와 역사에 대한 인상이 계속 교차되면서 우리는 지금 모택, 제가 한자까지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 못이라는 것을 오목하게 패여 있는 땅에 물이 개어 있는 것, 아니면 또 이제 2번으로는 이제 물이 개어 있는 것, 땅바닥에 우북하게 뭉텅 떠가지고 물이 개어 있는 곳. 우리는 지금 아스팔트에 살기 때문에 이런 게 없는데 예전에 시골 같은 데 가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맑은 비가 와가지고, 근데 맑은 비가 온 거야. 공기가 좋았을 때. 그래서 이렇게 고여있는 거 보면은 그 고여있는 그 침묵에 살짝 바람이 살짝 분다거나 뭔가 땅 주변에 뭔가의 움직임에서 살짝 물이 흔들리는 거에 거기에 그 발상을 가져온 건데, 한자로 모택이에요. 모택.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우리가 지금 벽에 이렇게 하는 그 못의 그 예리함의 그 못의 의미를 가져오면서 실제로 이미지화한 거는 이거라는 거. 팬 땅에 물이 겨 있는 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 시에서. 그래서 김기림은 보고 다시 볼 건, 다 전체 볼 건데, 1908년도에 태어나신 분이시고, 영어와 수학 가르치다가 광복구 상경에서 이제 하다가 납북돼서 사망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초창기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를 하면서 간도지방 조선인의 삶을 많이 표현해요.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상도 작품에서 재치와 풍자로 후반기에서는 다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성찰하는 시각으로 다시 가요. 30년대에 중요한 일이 있었죠. 조선어 사용이 금지됐어요. 많은 작품에 조선어 사용 금지가 되는 우리 이태준 작가의 폐간링도 볼 수 있었고, 조선일보가 폐간이 돼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또 전쟁, 일본의 그런 많은 수많은 전쟁 국가를 바뀌고 있었고,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적인 시각으로 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시가 이제 이 김기림 씨에 드러나는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인데, 김기림 하면 구인의 동인으로 활동했었어요. 그래서 이상,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모더니즘 시로 활약을 해요. 그래갖고 이미지에서 보여주려는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래서 김기림 시를 보면 정말 많은 연구자들이 합평할 때 보면은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렵고, 우선 아까 보려는 그 시에서 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는 작품 다시 올라가서 다시 한번 할게요. 그 효과를 말씀드리려고 했고, 이성복의 그날은 1980년도에 발표된 시인데, 시간상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갈게요. 네.